자, 그 밑에 이제 도메인이라고 나옵니다. 도메인. 자, 도메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체크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내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또. 자, 보시면 도메인에 가서 도메인이 이제 뭐냐를 중요합니다. 도메인. 자, 도메인 네임 나오는데 도메인 네임이 바로 뭐냐면 숫자로 구성된 IP 어드레스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로 표현한 거. 즉, 여러분 일반 주소 요거 얘기하면 돼요. 주소 요거. 그죠? 요걸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 그럽니다. 즉, 원래는 I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라든지 다음도 마찬가지로 원래 IP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200 뭐 2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IPv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주소를 외울 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외웠어야 됩니다. 이걸 외우고 주소창에다 이걸 쳐야 돼요, 사실은요. 그럼 이거 외우기 굉장히 까다롭죠? 헷갈려요, 할 때마다, 그죠? 가만히 있어봐라. 뭐 했더라? 202, 어쩌고저쩌고. 네이버라고 외우면 쉬운데 이렇게 외우니까 어렵겠죠? 숫자로 외워서 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숫자를 못 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가지고 바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문자로.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집니다. 그죠? 늘 쓰는 문자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IP 주소를 사람이 쓸 수 있게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도메인 네임입니다. 도메인 네임. 이게 도메인 네임이에요. 도메인 네임. 지금 그래 한글 도메인도 나왔죠. 한글 도메인 네임 나오죠. 한글로 이게 주소 안 치고 어떻게 해요? 한글로 그냥 네이버 치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들어가져요. 그죠? 맞죠? 그죠? 기상청 치도 기상청 들어가집니다. 지금은 한글 도메인까지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게 내실 때 한글 도메인 내셔도 돼요. 그러면 주소줄에다가 여러분 가게 이름 딱 치면 바로 자동으로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이쪽으로 자동 연결돼서 여러분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그 대신 이제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한글 도메인도. 신청을, 등록을 하시고 1년에 회비를 얼마 내셔야 됩니다. 많이 안 비싸요. 여러분 도메인 하나 만들 때 com이라는 도메인을 하나 만들게 되면요. 이건 한 3만원 좀 보시면 되고 co.k라는 도메인을 만들면요. 한 2만 얼마, 2만 5천 정도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그 돈 내면 됩니다. 1년. 안 비싸죠, 그죠? 홈페이지 만드는 게 비쌉니다. 홈페이지를 여러분 만들 줄 알면 만들면 되는데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업체에다가, 웹 호스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요. 한 페이지 만들어주는데 10,000원, 20,000원 이럽니다. 또 사진 많이 들어가면 또 몇천 원 더 올라가요. 그 총 홈페이지를 만들면요. 한 몇십만 원 더 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 달 또 그걸 올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길 올리는 장소가. 그 장소를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또 임대를 하셔야 돼요. 관리비가 좀 더 가겠죠, 그죠? 그 대신 그거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장사가 잘 된다면은 뭐 그 정도 투자는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막 전국에서 막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 바로 숫자는 너무 사람이 못 외우니까 이걸 쉽게 할 수 있게 문자로 표현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걸 몰라요. 문제는. 이걸 모르고 주소는 무조건 숫자로 된 주소를 알아먹어요, 걔가, 컴퓨터가. 그래 문제죠, 그죠? 나중에 내가 이걸로 쳤는데 컴퓨터는 이걸 모르니까 네이버를 다음번을 못 찾아줘요,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우리가 DNS라는 걸 설정해 줍니다. 이 DNS가 바로 뭐냐면 도메인 네임을 이걸 컴퓨터가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IP 어드레스로 바꿔줍니다.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TCP/IP 프로토콜 가면 4가지 준다 했죠? 거기에 DNS 서버라는 걸 설정하는 곳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DNS 서버를 바로 설정해야 인터넷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얘. 즉, 우리가 네이버.com 치면요. 그 IP 주소로 찾아가서 걔를 번역해서, 이렇게 숫자로 바꿔준 걸 번역해서 그 홈페이지를 불러옵니다. 여러분한테로. 그리고 화면에 딱 보여줍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숫자를 몰라도 되는데, 단 컴퓨터가 숫자를 알기 때문에 다시 숫자로 바꿔서 얘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소를. 그게 바꿔주는 게 바로 거꾸로 바꿔주는 게 DNS. 자, IP 주소를 문자로 바꾸는 건 도메인 네임, 반대로 바꿔주는 거는 DNS. 됐나요?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늘 쓰는 건 도메인 네임이에요. 여러분 늘 쓰는 주소. 그죠? 그게 도메인 네임. 반대로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주소 체계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바로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그죠? 됐나요? 자, 요 두 개념을 헷갈리지 마시고, 시험에 잘 물으면 요거 두 개 많이 냅니다. 요거 두 개가.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주소 체계가 우리가 com이라는 것도 있고 co.kr도 있고, 그죠? 또는 net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go.kr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G온이, OR이니, C온이 있는 게 붙습니다. AC. 그러면 MS 뭐 이런 거 붙어요. 미들스쿨, ms.kr 같습니다.
자, 요것들 관리하는 곳이 틀립니다. 두 개가. NIDIS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된 거, 요걸 관리해요. 자, 인터닉이라는, 그죠? 국내는 KR릭이 있죠, 그죠? KR릭에서는 뭐합니까? 뭐뭐컴, 뭐뭐넷, 이런 걸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가게를 냈을 때 진짜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 두 개 중에 하나 만듭니다. 컴으로 만드셔도 되고, co.kr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국내의 내수용으로 팔 때는 co.kr로 만드시면 돼요. 굳이 뭐 컴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외나 뭐 여러분 이제 좀 많이 팔 거다, 멀리 뻗어 나갈 거다 그러면 컴으로 미리 정하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 공정이면 여기 KR이 코리아란 말입니다. 그죠? 코리아, 그죠? 코리아란 말이고, CO가 뭐냐면 기업입니다. 기업. 컴퍼니, 회사인데 한국에 있는 회사다 이 말이에요. 한국인 회사. 만약에 내가 일본 어떤 회사 찾아갔으면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CO로 돼 있고 JP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정하시기 나름이니까 요거는 그죠? 맞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으로 하고 싶으면 여러분 상호를 하나 적어서 요걸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컴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한 3만 얼마, 요거는 2만 한 5천 원 정도 그 내외입니다. 싸요, 이게 좀. 그죠? 하시면 돼요. 1년, 연간 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하는 거 틀리고 요거 따라서 또 회사냐? 자, 지오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정부기관이죠. 여러분 관공서라는 데 가면 무슨 지오.kr이에요. 지오.kr은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이럽니다. 아, 여기 경찰청인데요. 죄송한데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래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진짜 경찰인지 확인 안 되시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셔서 홈페이지를 불러줘요. 그럼 경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은 명칭을 불러주는 대신에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가 co.kr 이렇게 불러줘요. 예, co.kr 들어가시면 거기에 뭐 신청하는 곳 있으면 신청하셔가지고 거기 주민등록번호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실제 근데 들어가보면 진짜 경찰청 홈페이지하고 똑같이 뜹니다. 화면 하나 안 토시 하나 안 털려요. 그럼 여러분 믿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뭐 누르고 들어가갖고 개인정보 다 치고 통장 비밀번호하고 다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가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속지 않은 거는 뭐예요? 이게 CO라는 거 요것만 알아도 돼요. 그 사람이 불러주는 건 CO예요. GO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런 정부기관밖에 못 만듭니다. 만들래야 만들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GO라는 거 알았다면 그 사람이 불러주세요 하니까 co.kr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하면 돼요? 장난하냐? 하면 되겠죠. 아니까, 그죠? 넌 누구니? 하면 탁 끊어버립니다. 그죠? 맞을래? 하면 딱 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안 쏘고라면 이런 것만 알아도 벌써 안 쏘가요. 그죠?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쏘고 가고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죠? 아이고, 내 통장 뭐 유출됐단다 하면서 막 들어가서 막 다 쳐넣겠죠. 그러면 여러분 돈 쇽 빼갑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자, 그래서 요런 거, 지오는 정부기관은 분명히 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 만드니까 내가 여기는 안 쏘을 수가 있어요. 요것만 알아도, 그죠? 자, 정부기관은 절대 컴 미는 거 없습니다. 그죠? 자, OR이라고도, OR이 붙는 게 있습니다. OR도 마찬가지예요. OR도 여러분이 아무나 안 만들어줘요. 이 OR도 아무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OR도 믿을 만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비영리 기관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서비스하는, 뭐 정부기관도 OR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OR.kr, 뭐 기상청 같은 경우도 OR.kr이 그래요. 여러분이 OR, 그죠? 비영리 단체. 자, CO는 기업체. AC는 아카데미 줄이면 대학이에요. AC.kr. 뭐 개명.ac.kr면 AC는 대학이구나. 개명대학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경북.ac.kr. 여러분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MS 뭐 하이스쿨, HS 이런 식으로 붙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DHCP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요. DHCP, 그죠? 아시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DHCP는 동적 호스트란 말을 쓰는데요. 유동 IP입니다. 유동 IP. 변경이 되는 IP. 유동 IP. 유동 IP를 말합니다. 유동 IP. 여러분 집에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동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 네 가지를 받아와요. IP도 자동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 IPv4가 워낙 IP가 모질하다 보니까 딴 사람이 안 쓰는 IP를 딴 사람 안 쓰는 사람 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에 쓰고 어떤 사람은 낮에 쓰고 어떤 사람 회사 가면 집에 있는 IP를 안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가져와서 쓰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그 IP를 줘요. 그리고 인터넷을 하게 해줍니다. 그럼 내가 집에 와서 켰을 때 또 그 사람이 안 쓰는 IP 있으면 가져와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바로 DHCP 방식이에요.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줍니다. 나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동적 호스트 DHCP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앞에 설명했죠. 그죠?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뭐 주고받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을 알아가지고 그걸 조합을 해서 뭐 합격하면 그 학교라는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로 이제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이 서로가 대화가 되듯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컴퓨터가 이런 방식을 알아야만이 서로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뭐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우리 서로 대화가 되는 거지.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서로가 못 알아먹어요. 그죠? 걔가 뭘 도곡했는데 걔가 단락하는 건지 말락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프로토콜, 규칙을 정한 겁니다.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서로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규칙을 정한 통신 규약 또는 규범, 규칙 이런 말로 하면 100% 프로토콜이에요. 답은. TCP/IP가 바로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프로토콜이죠. 인터넷을 하기 위한 게 바로 TCP/IP였죠. 여기에 4가지 설정을 하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거. 자, 4가지가 뭐 있었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죠? 내 네트워크 환경의 오른쪽 버튼 속성에. 자, 로컬 영역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속성에. 자, 여기서 조금만 내려보면 인터넷 프로토콜인 요거 있습니다. 그죠? 요거 TCP/IP 선택해서 속성. 속성에 가면 있습니다. 요거 4가지 하락했죠.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배웠죠. 요로 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그 IP 주소로 변경을 해줘요. 요쪽으로 찾아가가지고. 그게 DNS 서버 위치입니다. 자, 요거 4가지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인터넷이 가능한 게 바로 요게 TCP/IP 프로토콜이었죠. 그죠? 또 우리 배운 거 많이 나옵니다. 게이트웨이 배웠죠. 그죠? 통로 역할하는 거. 요쪽 주소로 가서 이 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길로. 요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가입 회사마다 여기 좀 틀려요. 통로가. 그 회사 입구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돈 주고 가입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로 통해서 나가야만이 인터넷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자, 교재는 지금 URL도 나옵니다. URL. 이 URL도 뭐냐면요. 그냥 인터넷 우리 아까 도메인 네임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도메인 네임은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고요. URL은 더 살게 어디 경로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경로를 들어가면 거기 계속 붙어요. 이 주소의 뒤에다가. 네이버.com이 끝이 아니고 네이버.com 역설레시 또 뭐가 계속 붙죠. 그죠? 영어로 막 엄청나게 많이 붙죠. 그게 UR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를 다. 아시겠죠? 그 전체를 뭐 co.kr 끝나는 게 아니고 co.kr 뒤에 또 계속 붙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UR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주소 전체를.